자, 우리가 앞에서는 용익물권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한번 정리해 보았고요. 정리를 했다는 것은 결국 그 권리의 실체를 알아봤다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담보물권을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는데, 질권은 부동산을 대상, 객체로 오지 않죠. 시험범위에서 빠집니다. 유치권하고 저당권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담보물권이 이제 각칙 나가기 전에 담보물권 총론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 7번으로 되어 있죠. 담보물권 총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보하는 물권이구나. 앞에 용익물권은 뭐였죠? 사용 수익하기 위한 물권이었죠. 그쵸? 물권인데, 근데 얘는 사용 수익은 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만 한다? 담보만 한다. 그러면은 대체 뭘 담보하느냐 이거죠. 뭘 담보한다? 채권을 담보한다. 뭔가 받을 돈이 있는 거예요. 받을 돈. 그쵸? 세탁소. 세탁한 비용을 받을 권리가 있겠죠. 그걸 위해서 딱 유치해버려요. 그 세탁물을. 그 유치권이 담보합니다. 그 다음에 은행도 담보 가져오라 하잖아요. 돈 빌리려면. 아파트 딱 가져가. 아파트에 저당권자로 은행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은행이 우리 아파트 사용 수익 하려고 그러나요? 아니죠. 빌려준 돈 담보하기 위해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주된 권리는 뭐죠? 담보물권? 아니죠. 물권 우선주의 이렇게 착각해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물권 우선주의라는 것은 물권하고 다른 채권이 맞붙었을 때 물권이 넘버원이다 이런 의미지, 무조건 그런 개념을 여기다 적용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채권이 먼저죠. 그러니까 채권이 주된 권리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담보물권이 종된 권리다. 그래서 담보물권의 성질줄에 우리 부종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다음에 이 채권이라는 게 담보를 받는 채권이죠. 그래서 받는다, 받을 피자를 써서 피담보 채권이라 이런 표현을 또 씁니다. 그죠? 피담보 채권이다. 담보 못 받은 채권은 그냥 일반 채권에 지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핵심에 보니까 담보물권의 특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가로 두 번째 담보물권 특성 돼 있죠. 거기다 빨간 펜으로 밑줄 쫙 합시다. 성깔이 좀 있어요. 자, 검정펜,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 검정펜으로 밑줄 합시다.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우리 어디에 용익물권에도 그런 성질이 있었죠. 뭐였죠? 지역권에 있었잖아. 이게 또 담보물권에. 자, 그러면 이 부정성은 보니까 주인이 있어야지 종도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말입니다. 주인이 뭐냐? 채권, 피담보 채권. 종이 담보물권이 되겠죠. 그런데 예외에다 파란펜 밑줄 하시고요. 주인이 없어도 채권이 0이 돼도 없어지지 않는다. 대단한 놈이죠. 그게 이제 근저당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근저당. 주인이 죽어도 종은 살아있다. 희한하지 않나요? 그래서 근저당이 또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뭐예요? 원칙이 잘 나옵니까? 예외가 잘 나옵니까? 당연히 예외가 잘 나오죠. 그러니까 근저당이 우리 잘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수반성. 채권이 주인이 양도되면 종도 수반해서 양도된다는 거. 그 다음에 불가분성, 분이 이제 나눌 분자, 쪼갤 분자죠. 그렇죠? 쪼갤 수가 없다. 그래서 1원이라도 안 갚으면은 담보물권 안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이게 뭔가 처리가 안 돼도, 그렇죠? 이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 보니까 공동저당 중에서 동시배당, 다 안 갚아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동시배당, 동시경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잘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근저당하고 공동저당 중에 동시배당의 경우에 요 공동저당,
이 두 개 근저당하고 공동저당을 묶어서 예외적인 저당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특수저당이다. 특수하다는 것은 예외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시험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물상대의성이다. 말이 어렵네요. 물건의 물자, 윗상자, 대신을 대자, 자리 위자. 새로운 이게 건물 이렇게 하고 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홀랑 타버렸어. 그럼 근데 다행히 그 건물에 이제 화재 보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그 건물이 뭘로 새로운 물건으로 되죠? 보험금으로 되죠. 그 새로운 물건, 그 위에 위에 대신해서 뭘 대신해서 없어진 그 건물을 대신해서 자리를 잡고 딱 앉아 있는 그런 성질. 그게 물상대의성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물상대의성이 보니까 담보 목적이 멸실훼손 공용징수죠. 그죠? 수용을 말하는 공용징수는 그에 가름하는 금전, 기타 물건의 원 목적이 귀속된 경우에 이렇게 담보 물건이 그것에 금전 등이죠. 계속 존속한다는 것이다. 그렇죠? 그것이 채무자에게 이 지급인도적 이제 압류를 해야지 이제 또 그런 걸 행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멸실훼손 공용징수지 매도해가지고 이런 경우는 거기 위에는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 그건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근데 보니까 예외 유치권은 추구표가 없기 때문에 물상대의성이 없다. 그래서 또 우선변제권도 없는 거죠. 추구표는 뭐냐? 미래에 쫓아가서, 쫓을 추자죠. 밑질 급자고 미래에 쫓아가서 효과가 있는 거. 소급표는 과거에 쫓아가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이 있다는 것. 다음 페이지 보면 담보물권 비교가 돼 있네요. 자, 담보물권 비교에다가 파란 펜으로 밑줄을 그으시고요. 자,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 우선 변제권하고 물상대의성이죠. 같이 가죠. 물상대의성이 있으면 우선 변제권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거죠. 그래서 유치권은 물상대의성이 없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도 없죠. 그에 반해서 질권하고 저당권은 다 있죠. 그렇죠? 그런 차이점. 나머지에 이제 이렇게 미미한 차이점들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 물상대의성에다 검정펜을 밑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 중요한 담보물권 각 측에 가서 유치권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유치권. 그렇죠. 6번째 나뭇가지입니다. 물권에. 그러면은 벌써 올라가 계시죠? 자, 봅시다. 최소한 한 문제 나오니까. 유치권에서 돼 있고, 다다음 페이지 맨 앞에 보는 거예요. 나무 다음에서. 그러면 시험에서는 유치권이 뭐가 중요하냐 보니까 맨 밑에 돼 있죠? 유치권의 발생 요건. 유치권이 발생되려면, 유치권이 물권이죠? 물권이 발생, 법률 효과를 일으키려면 어떤 요건을 구비해야 되는가? 그렇죠? 그거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발생이 됐다. 유치권이. 그러면 유치권자는 어떠한 권리하고 의무가 있는가? 유치권의 실체. 그죠? 권리 실체가 핵심이죠. 그거에 이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교재 이제 뒤쪽에 8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유치권. 자, 가보시죠. 가봅시다. 자, 그러면 유치권의 기본적인 핵심은 결국 유치권도 뭐다? 뭘로 보여야 된다? 물권이구나. 물권. 그럼 유치권이 어떻게 발생된다? 뻔하죠. 법률행위, 법률 규정이겠죠. 그렇죠? 그죠? 근데 법률행위로 하기 전에 최초로 유치권이 발생되는 모습은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합니다. 규정에. 최초 발생.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법에 딱 법률 규정으로 정해놨죠. 320조. 그죠? 거기 그 규정에 의해서 유치권이 처음에 발생해요. 당연히 법률 규정이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그 유치권자가 돌아가셔서 그럼 상속이 되죠. 기타 등등. 그거는 이제 우리 앞에 187조에 정리가 되어 있죠. 그것도 등기할 필요가 없죠. 유치권 팔 수도 있나요? 팔 수 있죠. 그렇죠? 왜? 물권인데. 그죠? 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말이죠. 그러면 186조에 의해서 등기를 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죠. 유치권은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 대상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미미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주의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그래서 유치권이 이제 그렇게 해서 발생이 되더라. 등기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절대적이다. 이걸 이제 우리 조문하고 판례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가봅시다. 그러면은 자, 8번 해가지고 유치권 돼 있습니다. 핵심에 유치권은 물권이다. 유치권 물권. 형광펜 밑줄 짜가시고요. 이거 법률 관계가 뭐예요? 절대적이 되겠죠. 물권이니까. 절대적. 어느 놈한테 다 행사할 수 있다. 그렇죠? 그 건물이 낙찰, 경매 때려줬어. 경매 낙찰 받은 사람이 와. 내 돈 안 갚으면 못 줘. 유치해. 걔가 그러죠. 유치. 유머가 유치하다고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이런 유머는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막강한 물권이 유치권입니다. 그러나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없어요. 왜? 유치권 관련 조문에 보면은 뭐 준용한다 이런 거 없어요. 소유권에 뭐 213, 214조 준용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치권에 기한 물권 청구는 없는 거죠. 그러면 유치권자는 꽝이냐? 물권인데 물권에 기한 물권 청구는 있어야 될 텐데 그럴 필요가 없다. 왜? 유치권은 점유를 전제로 해요. 점유. 발생 요건에 320조 점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점유를 한 자에게는 뭐가 있죠? 그렇죠. 사실상 지배권인 점유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점유권이 있으니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있겠네요. 즉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했죠. 우리 점유권에서. 그거 행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보처럼 울지 말고 그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뭐 발생 이미 설명드렸죠. 등기할 필요가 없다. 등기를 못하니까 법률 행위에도 등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여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응? 그러니까 뭐예요? 본 건물은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으므로 막 이렇게 플랜카드 걸어진 거 보셨죠? 한 번이라도. 그쵸? 찍어가지고 한번 올리세요. 그렇게라도 보여주는 거예요. 등기부에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했다, 저당권 했다. 뭐 이렇게 플랜카드 거나요? 은행이 저당권 설정을 받았어. 내가 돈을 빌렸어. 그쵸? 그래가지고 은행이 뭐야? 본 아파트는 저당권이 설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플랜카드 거나요? 주인한테 맞아 죽죠. 그쵸? 그럴 필요가 없죠. 굳이 은행은. 왜? 등기할 수 있으니까 저당권은 등기 대상 권리니까 말이죠. 을구 딱 등기부 을구 딱 떠들어보면 저당권자 은행 딱 돼 있습니다. 근데 유치권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랜카드를 거는구나. 자, 그러면 이제 유치권 그 핵심 봅시다. 카센터를 생각하자. 카센터, 세탁소 아무거나 좋습니다. 그 사장이 뭐예요? 유치권자예요. 술이 다 끝났다. 세탁이 다 끝났다. 그러면은 유치권자죠. 그 다음에 유치권자의 점유는 자 검정펜 밑으로 서 직접 점유이든 간접 점유이든 상관없다. 검정펜. 직접 점유해도 되고 간접 점유해도 된다. 세탁소가 보통 이제 많이 영세하잖아요. 그죠? 규모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이 세탁물이 너무 넘쳐나요. 이게 이 사람들이 말이야, 찾아갈 생각을 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뭐 창고 다른 사람이 이게 빌려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갖다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물건 세탁물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양반은 왜 간접점유자가 되죠. 그래도 상관없다. 유치권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직접이든 간접점이든 상관없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점에 유치권 배제 특약. 자, 배제 특약에다 검정펜. 맨 끝에 유효. 검정펜. 배제 특약 유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외상. 세탁소 맡길 때, 그렇게 했더니, 아저씨가 지금 돈이 없어요. 직장인하고 취직, 면접을 봐. 세탁물 맡겼어. 그래서, 아저씨가 돈이 없어서 그런데 쳐들고 타면 갚을게요. 세탁소 아저씨가, 안 돼! 이러겠어요?
물론 그런 분도 있겠지만은, 이 젊은이, 그래, 이번엔 꼭 학교 가서, 이렇게 해주죠. 그죠? 딱 끝났어. 찾으러 왔어. 근데 뭐예요? 야, 난 유치권자거든. 너 줄 때까지 안 돼. 그러면 안 되죠. 왜?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면 안 되죠. 그쵸? 그런 경우는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320조 법률의 규정이지만은 이미 규정이 지나잖아요. 물권 파트에 있지만은. 그래서 그 배제 특약도 유효하다는 거. 그다음 중요한 게 밑에 돼 있네요. 유치권자의 권리 의무, 형광펜 비주를 요게 핵심이죠. 요게. 출제자 의도 한번 보실까요? 유치권에서 다음 페이지 날개박스 돼 있죠. 첫 번째 판례상 예를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그 성립이 유치권의 성립이 됐느냐 되지 않았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가. 그렇죠. 성립이 됐다면은 언놈이 와도 멋져 버틸 수 있겠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성립이 안 됐다면 행사할 수 있다. 시험 준비에 그렇게 나오면 틀리겠죠. 그걸 이제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가. 그건 이제 왼쪽에 있는 그 320조 유치권의 내용 성립. 요 요건을 충족하느냐, 충족하지 않느냐 하겠죠. 그 다음에 유치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사례를 통해서 알고 있는가. 그죠? 권리 의무 사례를 통해서 알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 유치권자의 권리 의무가 나와 있죠. 자, 권리 의무부터 보죠. 앞에 표로 다시 가셨어요. 자, 권리 보니까 첫 번째 유치할 권리가 있죠. 돈 안 주면 나 반환 못해. 유치할 권리가 있다. 이제 320조에 규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경매권이 있어요. 경매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경매. 그래서 이게 이제 322조 1항에 돼 있죠. 다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믿습니다. 진짜. 외치신 분은 합격하실 거예요. 다음 세 번째, 간이 변제 충당권이라는 게 또 있어요. 간이, 간편하고 쉬울 이자, 쉽게. 그쵸. 이거 뭐, 새 차를 고쳤는데, 이게 한 20년, 30년 탔어. 그쵸? 애들 장난감 차 값도 안 나와. 그러니까 안 찾아가. 그러니까 간편하게 쉽게 충당, 경매 안 때려도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내가 차를 갖겠다 이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변제 충당권, 그 다음에 과실수취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권이 있는데 용익물권은 아니죠. 보존에 필요한 사용권이 있다 이거예요. 그쵸? 보존. 차 정비소인데 홍수가 났어. 나는 담보물권자니까 사용할 수 없으니까 내비둔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빨리 옮겨야죠, 위쪽으로. 그죠? 물 안 차는 곳으로. 그래서 보존에 필요한 그런 사용권이 있다. 그런데 자기가 뭐 외출하려고, 보니까 이게 외제차야. 그래서 한번,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고요. 별제권. 뭐 보니까 이상한 법률, 뭐 채무자 이상한 법이 있죠? 이렇게. 411조 이하에 있다. 법제처, 제가 법조문 검색하는 방법 말씀드렸죠? 한번 쳐보세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여기 쳐보시면 411조자 오른쪽에 그 드랙 바가 있을 거예요. 쭉 내리시면 411조 한번 보실까요? 그거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시라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권리가 있다면은 당연히 의무도 있겠죠. 보니까 보존 의무가 있죠. 선관,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죠? 보존할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사용 대여 담보 제공 금지죠, 그죠? 그죠? 용익물권도 아닌데. 그 다음 당구 표시 보니까 유치권자에게 경매권이 있으나 우선 변제권은 없다. 우선 변제권 없다. 에다 깜짝pen 밑줄자. 주의하셔야 돼요. 그죠? 물상대이성이 없으니까.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적 효력은 없음. 그러나 사실상 우선 변제율은 있음.
이거 완전 말장난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보니까 검정펜 밑줄, 법률상, 민법상 우선 변제권, 같은 말로 우선 변제 효력은 없으나 사실상 우선 변제 효력은 있다. 에다가 검정펜 밑줄. 뭐가 있고 없는지 구별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320조입니다. 대체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발생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가가 320조에 규정이 되겠습니다. 형광펜, 유치권 성립에다 형광펜. 자, 발생이죠, 발생.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예요.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봅시다.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 증권을,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검정펜 밑줄 합시다.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 증권에다 검정펜 밑줄. 자, 앞에다 1번 동그라미 쳐놓읍시다. 목적물이죠, 목적물. 그렇죠? 목적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남의 거에 돼요, 남의 거. 자기 거에 행사하면 안 되겠죠? 그 희한한 사람이죠? 자기 다리 긁고 있는 거죠? 타물권이죠. 그러니까 남탈을 써서 유가증권을 그 다음에 밑줄로 시켜요. 검정펜. 적법, 직접, 간접 점에다 검정펜. 점유를 해야 된다. 거기 적자 위에다 동그라미 2번 주시고요.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자 검정펜 밑줄로 시다. 관하여 생긴에서 결령관계까지 검정펜 밑줄. 자 3번 동그라미. 그거에 관해서 생겨야 되죠. 그렇죠? 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갚을 날인 거죠. 자, 변제기에다가 검정펜 밑줄 합시다. 그 위에다가 4번 동그라미를 합시다. 그런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이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그래야 유치권이 발생되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치권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죠. 요건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렇죠?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거기 결련관계라는 말입니다. 아주 밀접하게, 끈끈한 관계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결련관계가 인정이 되는 게 있고요. 인정이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자, 인정이 되는 게 목적물에 그 쏟아부은 비용이 있죠. 그렇죠? 필요비, 유익비.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은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뭘 할 수 있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실까요? 결련관계에다 밑줄 하시고 옆에 있죠? 밑에 좀 공간이 있으실 거예요. 인정되는 경우, 되지 않는 경우. 그래서 목적물에 대한 비용 상환 청구권. 이건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판례상. 즉 전련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적읍시다. 목적물로부터 받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목적물로 받은, 그죠?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미친 개한테 내가 물렸어요. 내가 발렸어. 물렸어. 그쵸? 그럼 내가 손해가 난 거야, 내 다리에. 그렇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인정된다는 거예요. 미친 개 잡아. 그럼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된장 바르면 안 되겠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보증금 반환 채권. 요거 인정 안 돼요. 임대보증금 그다음에 권리금 반환 채권도 마찬가지겠죠. 보증금, 권리금 이런 반환 채권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 그죠? 행사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2항에 그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유치권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유는 적법 점유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가로로 적어놨죠. 행간.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미미하게 생략된 거죠. 자, 관련 판례 한번 볼까요? 320조 관련 판례. 날개박스 보겠습니다.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와의 결련성은 요구되지 않는다. 그런데 가로에
채권과 목적물의 결련성은 요구된다. 말이 어렵네요. 그래서 말이 어려워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채권과 목적물이다. 그러면 채권, 쉽게 생각해서 목적물은 미친 개라고 합시다. 미친 개하고 그 다음에 채권은 뭐예요? 그 치료비 청구, 손해배상 청구권이죠. 요거 둘 사이는 서로 밀집해요. 그 개가 물어야죠, 그죠? 물지 않는 개를 내가 잡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말이고요. 그에 반해서 채권, 그러니까 치료비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이죠. 요거하고 목적물에 미친 개에 점유하는 거, 이걸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은 요 말은 결국은 미친 개가 내가 잡았는데 미친 개가 더 미쳐가지고 날라갔어. 정말 미친 개네? 도망갔다 이거예요. 응? 그럼 나는 점유권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미친 개가 다시 우연히 내가 발견했어. 그럼 내가 미친 거죠 이제. 그래, 너가 미치나 내가 미치나 보자. 그래, 내가 미치는 거죠. 미친 개를 딱 잡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유치권이 발생되냐 이거예요. 발생된다 이거예요. 응? 너 목적물의 점유하고 결련성이 없어졌으니까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오케이. 말이 좀 어렵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유하기 전에 발생된 채권이라도 그 후에 점유를 취득했다면 유치권은 성립한다는 거예요. 성립한다?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OX 구별을 잘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비용 청구권, 유치권 성립. 그죠? 비용 청구권. 인정된다고요, 결론성이. 그 다음에 이제 좀 보면은 가로에 그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과 완성물의 경우 유치권 성립. 그렇죠? 수급. 그죠? 도급 받는 거, 하청 받는 거죠. 공사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죠? 그 공사금 채권 완성물의 경우에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판례는 그냥 무시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또 판례가 굉장히 많죠.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나, 그죠? 그 다음에 임차인에게 건물을 임차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할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권. 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이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결론관계가 없죠. 그죠? 밟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럴 경우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겠죠. 결론관계가 없으니까. 관하에 생긴 채권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타물권이다. 유치권은, 그죠? 남의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점유했을 때 이런 요건 320조를 충족했을 때 유치권이 발생되는 거죠. 남타자를 떼서 타물권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독립한 건물에 해당되는 기성분의 수급인의 소유. 그러면 자기 물건 아니에요. 몇 조? 187조에서 등기하지 않아도 내 돈 들였어. 그렇죠? 그러면은 유치권을 가질 수가 없죠. 그렇죠? 왜? 유치권은 타물권인데. 그럼 이 양반은 우느냐? 더 좋은 게 있잖아요. 소유권. 소유권 놔두고 웬 걱정?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소유권을 애초에 그 공사를 할 때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특약이 있다면 그때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타물권, 남의 물건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조문이었고 또 판례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소리 내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유치권하고 맨 뒤에 328조 밑에 유치권하고 동시행의 항변권 비교하는 표가 나와 있죠. 거기다 빨간 펜 밑줄 짝합시다. 제일 중요한 게 본질적으로 유치권은 물권이고요. 동시행의 항변은 하나의 채권이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3자에게 대항, 절대적이 되느냐? 안 되죠. 동시행의 항변권은 채권이 지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공통점이 보니까 둘 다 임의 규정이다.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은 우리 맨 밑에 보면 53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배제 특약 유효입니다. 배제 특약 유효이다. 검정펜. 그 다음에 그 사례가 뭐냐? 그래서 임대차상의 유치권의 비용상환 청구권, 동시행 항변권은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하나의 예가 된다. 보증금 안 돌려줘. 그러니까 뭐야? 나 유치권이 있으니까 안 돼! 이렇게 버티는 게 아니라
나는 동시행 항변권이 있다, 이걸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번지수를 잘 골라서 주장해야지 다른 거 주장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담보물권 첫 번째인 유치권을 정리해 보았습니다.